안녕하십니까. 고고TV 여명입니다. 주말입니다. 왜 이렇게 영상을 찍을 게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아주 고통스럽습니다. 한번 찍으면 20분 정도로 혼자 썰하면서 배고파 그러죠. 진짜 배고픕니다. 20분 동안 집중해서 한번 찍어보십시오. 살살 녹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격도 살살 녹고 있고 경제도 살살 녹고 있습니다. 이틀 전인가 어디 봅시다. 9월 27일 날 윤석열 정권이 지금 2년 동안 세수 펑크를 대형으로 내고 있죠. 합해서 한 85조를 내고 있습니다. 작년에 56조, 올해 30조가 세수 펑크가 난답니다. 2년 동안 85조가 세수 펑크가 납니다. 건전재정, 긍정진영을 얘가 외치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전재정을 유지하겠답니다. 이게 건전재정입니까? 세수를 말하는 것은 국가재정을 말하는 거죠. 악성재정이 지금 되고 있다는 거죠. 그게 다 이유가 뭡니까? 무식한 윤석열을 갖다가 대통령으로 뽑아서 그랬습니다. 그리고 지금 일반 서민들은 지금 똥도 못 삽니다. 너무 힘들어서. 먹을 게 없어 똥을 못 사는 형국이 됐습니다. 젊은 청년들이 신음은 도처에 깔려 있습니다. 보십시다. 박근혜 때 건전재정을 했죠. 국가 부채 조금 늘리면서 알뜰살뜰하게 모았습니다. 그게 박근혜가 탄핵당하기 전에 쌓아둔 재정이 한 60, 70조 내지 100조 됐을 거예요. 그리고 나서 문재인이가 정권을 잡자 문재인 최태는 경제 발전했다고 재정 충만하다고 막 그랬어요. 그게 박근혜 때 남겨준 재산 가지고 문재인이가 살은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세금을 막 걷기 시작했죠. 임대사업자를 없애고 종부세 막 때려버리고 소득세 올리고 법인세 올리고 그러니까 한 2%씩 성장을 했더라도 재정이 막대하게 수입이 세수가 막대하게 들어왔겠죠. 문재인이가 그 코로나 3년 동안 재정을 많이 풀었어요. 그때 부채를 갖다가 풀은 거예요. 국가 부채를 갖다가 늘리면서. 그래서 한 5년 동안 400조 국가 부채를 늘렸습니다. 지방 부채는 지금 통계가 안 잡힙니다. 지방 부채는. 그리고 중국 닮아가는 것 같아요. 조그만 나라에서. 중국의 한 성도 안 되는 이 나라에서. 그런데 문재인이 그만두기 2년 동안 국가 부채를 늘리면서 그 국가 코로나 재난 자금을 풀었어요. 한 100조 썼어요. 그런데 문재인이 그만두기 2021년에 100조씩이나 막 세수 오차가 났죠. 100조씩이나 남았어요. 세수가 더 걷었어요. 세수를 더 걷었다고요. 세금을. 그러니까 그냥 여당에서 공격했습니다. 도대체 경제기원이 세수 조정도 못하고 어떻게 이렇게 많이 걷어놓고 나서 맨날 세수 부족하다고 울고 짤고 했느냐. 한 200조 정도가 더 걷으셨어요. 문재인 말기에는. 근데 세수가 그냥 쉽게 말해서 한 100조 내지 200조가 윤석열 쪽으로 고스란히 그 돈이 남아서 2월 된 거죠. 근데 그거 다 까먹었어, 윤석열이. 2년 하고 나서. 그죠? 지금 2년 좀 넘었죠. 문재인이가 남겨둔 200조, 초과 세수를 다 써버렸어. 써버리고 나서 또 재정수지 적자가 85조가 났어. 그러니 이 기가 찬 거 아닙니까? 도대체 얼마를 쓴 거야? 윤석열 정권에 한 300조 썼다는 거예요. 한 250조. 그게 솜털같이 구조 송구름같이 날아가 버렸어. 그러니까 야당에서 공격하는 거예요. 여당 놈들은 아무 말도 못하고 최상목이란 경제수석하던 놈이 지금 경제부총리 와서
윤석열의 건전재정, 국가 부채 안 늘리겠다, 서민이 죽어도 상관없다, 우리나라 경제는 블록버스터급 성장을 하고 있다, 이런 미친 소리나 하고 거짓말만 해대니 그게 통계적으로 다 나오는 거죠. 그런데 식자층들이 이걸 보고 한심할 거예요. 응? 서민이 지금 죽어가고 있어요. 중산층까지 지금 나락으로 빠지고 있어요. 이런 걸 지금은 잘 안 봅니다. 물론 고고TV가 다른 영상 찍어도 양진영에 속하지 않은 합리적인 말만 하니까 안 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좋다 이거죠. 재정이 이렇게 세수가 빵꾸 날 수도 있다 이거예요. 왜 그런 추계도 제대로 못했냐고 따지고 드는데 될 수가 없어요. 고고TV 같은 아마추어 경제인이 봐도 왜 그렇습니까? 윤석열이가 말한 경제가 블록버스터보로 성장했고 세계가 찬살한다 그러는데 그게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제가 주식을 한다 그랬죠. 합니다. 주식을. 세계 경제, 한국 경제 관찰하고 또 은행 이자보다 조금 더 나와도 저는 합니다. 은퇴한 세대니까. 주식을 해서 손해보면 그냥 묻어놓습니다. 불량 상장사는 안 사니까. 그건 언젠가는 오릅니다. 자, 지금 글로벌 대기업들도 형편은 없습니다. 지금 현재 상태를 보면은 2022년 9월 말을, 2024년 9월 말을 보면은 반도체가 조금 한 2, 3년 고전하다가 실적이 좀 좋아지고, 그 다음 자동차가 좀 좋아지다 뿐이지, 다른 것들은 크게, 과거의 영화를 못 찾고 있고, 성장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게 전 세계가 포화 상태이기도 하고, 또, 대한민국이 의존하는 수출 대상국이 미국과 중국, 특히 중국이 크죠. 중국하고 거래가 우리는 단절되고 있었죠. 윤석열 2년 반 동안. 그건 멍청한 새끼입니다. 이념은 이념이고, 한미일 동맹은 한미일 동맹이고, 경제는 실리를 찾으면 되는 건데, 이 덩신 같은 새끼가 미국, 일본 들어가서 중국을, 멸시를 했어요. 무식한 새끼가. 지금 현재 어떻습니까? 얼마 전에, 며칠 전에 나오는, 경제 보고서를 보면은, 세계 1위 제품이 중국에 다 따라잡혀서 한 20몇 개, 30몇 개 되는 것이 4개 남았다. 4개 중에서도 실질적으로 하나 남은 것은 메모리 반도체뿐이 없다. 그죠? 시스템 반도체도 미국, 중국 애들이 막 따라잡기 시작합니다. 그러니 대기업이든 중소기업이든 매출이 늘지를 않아요. 대부분이. 법인세 깎아준 거 가지고는 저 말하지 않습니다. 세금은 적으면 적을수록 좋고 대신에 기업과 국가가 경제가 성장을 하게 만들어내는 게 정부의 임무죠. 그걸 못했다는 거고 안 했다는 겁니다. 왜? 윤석열이 무식해서. 윤석열의 말이 신적으로 경제기획원이나 정부에서 따랐으므로. 그죠? 그럼 법인이나 이익을 창출하는 법인이 이익을 못 내고 그러니까 세수가 줄어들고 법인세가 많이 줄었다 그러잖아요. 그 다음에 국가에서 재정을 투입해서 어느 정도의 내수의 바람을 불어내야 되죠. 기업의 주체는 정부와 법인과 개인 아닙니까? 그죠? 근데 정부의 역할이 없어졌고 정부는 무조건 긴축재정이다, 건전재정이다를 외쳤다는 거죠. 세금을 제대로 걷어서 제대로 써야 되는데 엉뚱한 데만 썼다는 거예요. 윤석열이가. 공공구조계획 하나도 안 됐습니다. 그 과정에서 공무원은 그대로 공기업은 잘 써먹고 잘 살고 있고 공기업 계획한 게 있습니까? 공무원은 그렇죠. 없죠. 공기업이 적자가 그냥 산덩어리야. 윤석열이 꼽는 인사, 문재인이 꼽혀든 인사가 다 헤쳐먹고 있어. 공기업 직원들, 대기업 직원들, 공무원들만 배 텅텅거려가면서 정년을 보장받고 있죠. 그렇죠? 그럼 나머지들은 떨어진 콩고물이 없다는 거죠. 윤석열이가 말한 글로벌 선단 기업들이 장사를 잘하면 블록버스터 같은
블록버스터급인, 요새 내가 영어가 안 돼. 영어를 안 써버렸다니까. 블록버스터 같은 성장을 했으므로 그게 국내 내수에 스며들어야 되는데 내수는 더 죽고 있다는 거죠. 그게 뭘 말하는 겁니까? 돈이 없는 거예요. 돈이. 일반 국민의 돈이 없는 거예요. 상위 5%, 10% 정도만 흥청망청 쓰고 선민의식으로 선택받은 인간으로 급격한 지금 차별화 이중구조가 들어가는 거죠. 그들이 돈 쓴다고 얼마나 쓰겠습니까? 개미들이 돈을 써야 된다는 거죠. 근데 쓸 돈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금이 그치질 않는 거예요. 매출이 안 일어나니까. 그러면은 거기서 진짜 중요시해야 될 게 중소기업들, 자영업자들, 서민들의 경제활동을 중요시해야 되는데 그 정책이 없어요. 이 정부는. 윤석열이라는 무식하고 윤석열 정부가 단순하게 기존 정부에서 했던 시의 복지 정책으로 돈을 조금씩 푸는데 그거 가지고 내수가 일어날 리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법인세가 줄고 있고 양도세, 금융세 이런 것도 줄고 있으므로 그죠? 그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보면 내수가 지금 죽어서 그래요. 내수라는 게 가장 많이 차지하는 게 뭡니까? 법인세하고 양도세 등등 또 부동산세 같은 거 말하는 거죠. 부동산도 죽고 있어요. 그렇죠? 부동산이 지금 살고 있는 것은 서울뿐이 안 그렇습니다. 서울뿐이. 다른 데는 다 죽고 있죠. 그럼 건설 경비도 죽어. 또 일반 공장, 중화학공업 이런 것도 다 죽어. 특히 중소기업이 죽어. 그러면 쓸 돈이 없어서 세금이 안 거치는 거예요. 쓰질 않으니까. 맨날 윤석열은 그냥 해외여행 갈 적에 긴거리 콧바람 씌우면서 갈 적에 왜 그렇게 30대 그룹, 10대 그룹, 4대 그룹을 데리고 다니면서 괴롭히는지 다 나타나는 겁니다. 실제적으로 지금 며칠 전부터 배추값 한 통에 2만 원이다. 오늘 보니까 기사가 만 원이다. 이렇게 나오죠. 그건 일과성이죠. 그렇죠? 수해가 왔으니까 기후변화로 또 지금부터 심으면 한 달 후에 또 배추가 무럭무럭 자서 또 싸집니다. 그런데 지난 총선에 대파 875원과 배추 2만원과 데자뷰 있죠. 데자뷰가 나오죠. 그만큼 국민들이 그런 거로 공격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를 보면은 자 보십시다. 부동산은 서울이 요번에 폭등하는 전조로 들어갔고 한 6, 7개월 전부터 지방은 싹 죽고 있어요. 그 지방 양극하고 인구 감소 때문에 또 중구장대한 산업이 지금 쇠락기에 들어가서 그러죠. 그러면은 저출산이 해결 안 되고 중구장대한 기업이 쇠락하고 신산업이 한국은 지금 윤석열은 맨날 AI 반도체 세계 1위 한다고 지랄 발음하는데 안 됩니다. 안 됩니다. 메모리는 모를까 나머지들은 안 됩니다. 현재 시점으로. 미래산업 중국이 다 차지해버렸어요. 미국하고. 그 대국이 인구도 많고 그런 나라가 그냥 블랙홀처럼 지금 다 빨고 있어. 한국이 어디 비깁니까? 그래서 외교가 중요한 겁니다. 쓸데없이 원전 체코 가가지고 24조 헛방이나 치고 거짓말을 하고 다니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중구장대하고 일반 서민과 중소기업 또는 일반 중산층이 취업을 하는 그런 기업들이 지금 쇠락을 하고 있고, 그렇죠? 그 다음에 부동산에서 지금 망가지고 있으니 서울만 제외하고 거기서 세금이 안 거치고 그런 게 다 총체적으로 나타나는 게 어딥니까? 정시죠, 정시. 주식시장. 저도 죽겠어요. 주식시장인데 주식시장이 OECD 국가 중에서 아니 영국, 프랑스, 독일 이런 데는 쇠락하는 국가 아닙니까? 산업혁명 이후에 지금 현재? 그런데 그쪽보다도 대한민국 정시가 더 안 올랐고 더 떨어졌습니다. 중국보다 더 떨어졌어요. 그럼 이게 뭐냐는 거죠. 국민들은 눈치채고 있다는 거죠. 대한민국 정시가 추락하고 대한민국 시장이 추락하는구나. 누구 때문인가? 윤석열 때문이다. 주식과 부동산을 바라보면서 경제를 파악하시는 분들은 그래도 똑똑하시고 지성인입니다. 주식시장의 탈출을 보면은
문재인 때도 그런 건 안 일어났어. 그죠? 문재인 때도 미국 애들이 뭐 한다 그러면 한국의 중소기업, 대기업들 딸에 자꾸 막 어찌고 해가지고 이쪽도 좀 먹었어. 근데 윤석열 들어와서는 그게 하나도 안 보여요. 왜? 미국에 다 갖다 줘버렸으니까. 그게 경제를 망치는 거예요. 고거TV 만만한 사람 아닙니다. 이게 재벌 문제, 상법 문제, 그런 문제로 주식시장이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고전을 하고 있는데 그게 무슨 상관이 있어요? 재벌이 있더라도 주식 상법이 문제가 있더라도 열심히 일해가지고 돈을 벌고 신기술 개발하고 성장을 하면은 몰리죠. 그게 없어졌다는 거예요. 모든 게 거기서 나오죠. 지금 보면은 윤석열의 2년 반을 보면은 얘 혼자 설레반 치고 자아자찬하는데요. 스태그플레이션 같아요. 미국도 지금 그걸 염려하죠. 경기 침체, 리세션을 염려하잖아요. 그런데 윤석열이 보면은 물가는 주고 우리가 생필품 물가, 민생 물가는 엄청 올라서 고통을 받죠. 그렇죠. 금리도 엄청 지금 올랐죠. 얼마 안 올렸음에도 미국에 비해서. 그런데 물가는 올랐죠. 성장은 안 되죠. 성장은 거의 디플레이션 수준이야, 내가 보니까. 그렇죠? 물가는 오르고 성장은 안 되는 게 이제 스태그플레이션이라 그러는데, 에그플레이션은 뭐 다 있고, 농산물 플레이션은 지금 꼭 그걸 보는 것 같아요. 아직 경제학자들이 그런 말을 안 하는데. 자, 며칠 전에 보면은 중앙일보, 동아일보, 조선일보 사설의 27일 똑같은 사설을 씁니다. 윤석열 정권 저게 제대로 된 정권인가? 2년 동안 세수 오차를 펑크를 냈다? 보통 4년으로 달아요. 그런데 말씀드렸죠. 초두에. 문재인 때 세수 오차는 2년은 말기에 100조씩을 더 걷어서 그래 그게 문제가 돼가지고 경제기원 이 새끼들 그런 계산도 못하냐 그런 거고 화랑이었다는 거죠. 문재인 생각하고 달리. 근데 그때는 세수가 더 걷어서 문제가 된 거고 그거 좋은 거죠. 그런데 윤석열 때는 세수가 덜 거쳐서 지금 문제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은 윤석열에 대단한 문제가 있는 거예요. 말씀드렸죠. 맨날 금전부채, 국가부채 안 늘린다. 국가부채 좀 늘리면 어때? 한 1% 정도 늘리면 20조 나오잖아요. 22조, 23조. 서민들 부양시켜야 됩니다. 그런다고 인플레 안 옵니다. 다 주는 게 아니라 진짜 극빈한 자들한테만 주기 때문에 죽을 똥, 살 똥, 똥도 못 살 그런 힘든 사람한테 주기 때문에 집구석에서 어느 젊은이들한테 주면 안 돼요. 젊은 놈들 가서 일해야지 솔직히. 난 대기업 가고 싶은데 못 가. 공기업 가고 싶은데 못 가. 금융권 가고 싶은데 못 가. 에이씨 취직 안 한다. 캥거루같이 엄마 아빠 파먹으면서 살란다. 그런 놈들한테 무슨 돈을 줘요. 그거 복지 아닙니다. 기존 관행대로 해가지고 윤석열이 이상한 정책만 쏟아내서 이 모양 이 꼴이 난 거예요. 사회, 경제, 문화가 전부 다 파괴되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으로 나오는 게 R&D 예산 줄여가지고 이공계를 갖다가 밟아버리려고 그런 거, 어려 국정농단을 일으켜서 의사들을 밟아버리려고 그런 거, 거의 두 곳에 모든 것을 다 담겨 있습니다. 사설을 썼어요. 중앙, 조선, 동아일보가 아주 막 골을 때리는 사설을 씁니다. 4년자 세수 오차에 2년 연속 펑크. 가계부도 이렇게 안 쓴다. 개인보다 못하다는 거죠. 정부가. 86조나 작년에도 56조, 올해도 30조, 내년에도 또 적자납니다. 더 납니다. 내년에는 올해보다 경제가 더 성장을 못합니다. 더 납니다. 법인은 더 주고 갑니다. 중소기업은 더 주고 갑니다. 서민들은 지금 막 보험도 깨고 연체도 올라가고 난리도 아닙니다. 어떡할게요? 성렬아. 아이고 배고파. 조선일보 정부 지출 못 줄이면 만성 재정 적자국이 된다. 이 재정 적자가 나는 것은 윤석열이 유일하다니까요. 그러니까 조선일보가 지적하는 게 뭡니까? 윤석열 저 새끼이기 때문에 건전 재정이 진짜 재정 적자고 악성 재정이 됐어. 이 말을 하는 겁니다.
쫓아내야 빨리 조선일보 너희들 윤석열, 한동훈, 김건희를. 그거 어떻게 왜 정치하게. 조선일보 만성적자국이 지금 윤석열에 대해서 납니다. 내년까지 3년입니다. 한 150조 갈걸요. 내년은 올해보다 재정 적자가 더 날 겁니다. 왜? 공공을 만든 것들이에요. 돈 아낄 때는 공공뿐이 없어요. 근데 공무원 출신들이래 가지고 국힘이나 윤석열, 한동훈이 공무원 출신이고 그러니까 공무원 안 건드려요. 한심한 새끼들. 그 다음에 공무원 안 건드리고 있는 거로 세수가 딸리니까 서민들한테 또는 지역 사업들 있잖아요. 왜? 나이 드신 분들이 뭐 하는 거 있죠. 돌아다녀서 몇 시간씩. 그런 걸 줄이고 있어요. 이 거지 새끼들이. 중앙일보 사설 2년간 80조 원 세수 뻥커 84조에 6조에 시켜! 재정 제대로 역할을 할 수가 있나? 보세요. 중앙일보는 그래퍼도 그려놓습니다. 문재인 때는 그냥 17.8조, 13.4조, 더 거쳤는데, 그때 막 100조가 더 거쳤다고 난리 났었어요. 이것도 씨발 짜증게 한 것 같아, 이 새끼들이. 기획재정부가. 윤석열 때는 그냥, 지금 아무 일도 없어. 근데 꼬라박고 있어, 재정이. 문재인 때 코로나가 있었잖아요. 근데 문제가, 윤석열이랑 국힘은 이렇게 변명을 하겠죠. 문재인 때는 국가 부채 늘렸잖냐. 우린 국가 부채 안 늘려 쓰고 있잖아. 미친 새끼들. 국가 부채 늘고 있습니다. 한 200조 늘었어요. 지금까지 윤석열 정부 국가 부채가 중앙 부채만 말하는 겁니다. 문재인 때 5년 동안 400조 늘렸어요. 근데 윤석열 때 지금 2년 반 만에 200조 늘렸어요. 아마 윤석열을 이대로 놔두면 2년 반 후에 500조는 늘 겁니다. 문재인보다 더 늘 겁니다. 국민은 죽고 서민은 죽고 청년은 죽어가고 노인도 죽어가고 있는데 윤석열이가 말한 경쟁주의, 시장 경쟁주의, 능력주의가 들어와서 그거 좋은 거죠. 그러려면 미국까지 칼같이 해고하고 칼같이 시장 구조조정을 해야 되는데 안 하잖아요. 온정적으로 또 하다가 거기서 능력주의가 어떻게 나옵니까? 그 능력주의 시혜를 받은 애들이 공무원 공기업 전문직이라 하면 미용사를 말하는 게 아니고, 판검사, 의사, 변호사, 이런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세무사, 변리사, 그런 사람을 말하고, 대기업 블루칼라, 화이트 칼라만 잘 먹고 잘 살고 질주하는 시대가 왔다. 이렇게 되면 사회적으로 대단한 분란이 오고 갈등이 생기고 파괴적으로 국민이 일어나는 시대가 옵니다. 왜? 조선 2000년의 한반도 역사를 보면은 배고팠는데 박정희가 그래도 똑같이 잘 살먹고 잘 살게 했는데 저것들은 시골 나보다 조금 공부 잘하고 조금 더 노력했는데 우리보다 이만큼 차이가 나고 잘 살고 있네? 사촌이 땅을 싸면 배가 아프듯이 그게 터져요. 조선에서는 안 터질 수가 없어요. 그걸 저지르고 있는 게 윤석열이에요. 이 자식이 능력주의를 갖고 왔고 그런 놈이 또 하나 있죠. 이준석이라는 놈도 그렇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